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의 핵심 내용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영상과 게시물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에 따라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들으시면 더 이상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올바른 정보와 준비가 있다면 안정적인 일자리, 경제적 자립, 사회적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내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시니어 세대가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고령자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산행이나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므로 걱정보다 희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60대 이상 시니어 최대 2,000명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실제적인 기회가 얼마나 크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사업이 무엇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영상에서는 이 사업이 마치 어르신 개인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의 본질은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창업 및 고용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즉, 이 사업은 어르신에게 일회성으로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어르신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이 지원금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갖추며 고령자가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동시에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부담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니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니어와 기업 두 쪽 모두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니어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앞으로의 시니어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자친화기업 사업은 단순한 지역 단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기준을 설계하고 그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질적인 수행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획과 최종 승인 역할을 맡아 사업의 큰 틀을 결정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업 선정, 현장 관리, 자금 집행, 컨설팅까지 실제 운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이 기관은 고령자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므로 사업 참여나 문의가 필요할 때는 1833-7128로 직접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창구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혼란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이런 공식적인 지원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니어 고용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명목상의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소 5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먼저 고용 대상이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5명 이상을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고용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니어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정부는 단기적 일회성 일자리보다 시니어가 자존감을 가지고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노인 채용 기업, 즉 신규 설립형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초기 설립 비용과 운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큰 금액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출발을 돕습니다. 둘째, 노인 친화 기업이나 기존 기관을 확장하는 형태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 기업의 경우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환경 개선과 일부 인건비 지원이 중심이 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시니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작업 환경 개선, 장비 구입, 사업장 개보수, 초기 인건비 일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는 기업 유형과 필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고용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 자친화 기업 사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에 따르면 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약 3시간 정도 근무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근로 기준,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4대 보험 가입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즉, 이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을 보호하고 기업이 최소한의 고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기업은 법적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 자친화 기업 사업을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시범사업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 기준으로 전국에 457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기별 현황을 보면 2025년 1분기에는 14곳, 2분기에는 17곳, 총 31곳의 신규 기업이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만 시행된 사업이 아니라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시니어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치는 시니어 일자리 정책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인 성장세를 나타냅니다. 꾸준히 확대되는 구조 덕분에 어르신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기업 역시 경험 많은 시니어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는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노인 채용 기업, 즉 신규 설립형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립되며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창업 초기 비용, 시설,
장비 등 전반적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돕는 데 사용되며 목표는 고령자 일자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노인 친화 기업이나 기존 기관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기업이나 기관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작업 환경 개선과 고령자 친화적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목표는 기존 기업의 고령자 고용력을 높이고 시니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정확히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며 시니어 세대에게는 어디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단순한 복지 정보가 아닙니다. 이 정책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령 자친화 기업 사업은 단순히 근로 기회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니어가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게 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사회적 참여 확대, 건강한 노년의 경제 활동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시니어가 직접 참여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활용할 때 그 효과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고령자 고용을 고민 중인 기업가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7128번으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후에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카톡이나 메시지로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사실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